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관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월 22일 일요일 영상이고요. 삼성전자 아시다시피 중요한 내용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거죠? 저번 설 연휴에도 언급드렸던 내용인데요. 바로 미국에서의 이 트럼프의 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빠르면 2월 20일쯤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나왔죠? 이 상호 관세, 트럼프가 그동안 이 국제적 깡패 노릇을 했던 이 관세에 대한 정책이요. 결국에는 위법이다라는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서 이 때문에 일제히 뉴욕 3대 주가 지수가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의 위법이라는 판결 때문에 월가가 지금 환호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크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모두 다 상승하면서 월요일날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가 어쩌면 갭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영상에서는요 주말 동안 삼성전자의 좋은 호재 내용이 있었는지, 더 나아가서 다음 주 당장 돌아오는 내일부터 삼성전자의 주가가 20만 전자를 도달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히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그래서 결국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내가 언제까지 들고 갈 수 있느냐? 물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꼭지점, 바로 이 꼭대기를 맞춰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도체 업황과 그리고 시장 상황과 거시경제적인 내용들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고 오늘은 차트랑 수급도 들여다볼 거고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까지도 같이 판단해 보면서 삼성전자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만큼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딱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거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오늘 삼성전자 기분 좋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삼성전자 30만 원까지도 단숨에 도달해 주자라는 뜻으로 30만 원 꼭 남겨주시고요. 제가 항상 자주 강조드립니다. 지겨우시겠죠? 자,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달아달라는 말이 왜 이렇게 부탁을 하는지, 이거 100% 무료라서 뭐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탁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물론 채널이 성장하는 이 목적도 있죠.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유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에 국내 증시 그리고 이 삼성전자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갈피를 잡기 너무나 어려운 이 환경에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2월 초, 2월에 첫 번째 거래일만 하게 돼도 나스닥 증시, 미국 증시가 안 좋았고, 그리고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요 연준 의장으로 지명됨으로써 우리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너나 할 거 없이 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어떻게 됐어요? 회복하고 말아 올렸다가 또 조정받고, 또 말아 올렸다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사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사실 위치 자체가 너무나 겁나는 자리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투매 물량, 그 어떠한 경우가 나오더라도, 그 어떠한 내용이 나오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절대로 흔들리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을 모르시는 다른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삼성전자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3거래일 연속 개인분들이 순매수를 1600만 주 이상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선배님들은 흔들리시지 않지만, 영상 시청하시지 않은 분들은요 이 투매 물량을 내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추천 영상으로 떠서 시청하실 수 있게끔 꼭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30만 원 남겨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는 꼭 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 상호관세잖아요. 이 상호관세가 왜 중요한지 이것부터 관련 기사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우리 코스피가요 어쩌면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 포인트까지도 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이 주말 사이에 진짜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제 국제적으로 이 국내 증시, 미국 증시 가릴 거 없이 위협을 일삼던 이 트럼프의 관세라는 가장 강한 카드가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국내 증시는 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영향을 받진 못했지만, 본장 마감 이후에 코스피 야간 선물 차트를 보시게 되면 몇 퍼센트나 올랐죠? 4.49%나 오르면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에도
우리 코스피 야간 선물이 4.49%가량 오르다 보니까 월요일날도 당연히 삼성전자 어쩌면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20만 전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뿐만이 아니라 이 중요한 건 또 뉴욕 증시가 나스닥이 0.9%가량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S&P 다우존스 전부 다 상승해주면서 3대 지수가 다 상승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 증시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해결되면 뭐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특히나 현대차 이런 국내 기업들이 25년도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니까 기업들이 사실상 전부 불편한 상황들이 이어졌었죠.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관세가 25%가 될지 15%가 될지 뭐 10%가 될지 이거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별로 영업이익, 이 매출액이요 정말 수조 단위의 손실을 보게 되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나마 최근에 올해 초에도 또 관세 가지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공장을 짓니 마니 이런 내용들로 미국 상무부 장관이 또 괴롭혔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관세에 대한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예상했던 대로요, 미장, 유럽, 국내 증시 너나 할 거 없이 투심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뭐 빅데이였다라고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가 있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추가적인 관세 부과 형태 그리고 관세 환급 방식이랑 이 소송 여부 이런 거는 좀 추후의 일들이겠지만 가장 신경 쓰이는 건 트럼프가 즉각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지만 일단 이 부분이 즉각적으로 발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추가적인 내용 검토해봐야겠죠? 뉴스 나오는 대로 확인하고 말씀드릴 건데, 근데 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또 전 세계 관세 15%로 인상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는 10%를 얘기했다가 이번에 또 무역법 122조를 근거 삼아서 최고 15%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에 굴복할 사람이 아니죠. 법원 판결에도 새 돌파구를 찾아서 관세를 일단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긴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정해진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있었던 관세 관련 정책은 폐기가 되고 아마 새로운 방안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같아선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을 괴롭히는 이런 관세 관련 리스크들이 조금 잠재워졌으면 하네요.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왔지만서도 우리 정부는 아직 대미 투자는 그대로 간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트럼프라는 이 대통령이 아직은 임기 초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행보를 취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괜히 또 벌집 쑤셨다가 벌에 또 쏘이면 안 되겠죠.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이겁니다.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는데 자동차, 철강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거기다가 이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이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에 대한 부과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중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추가 관세를 피하려고 이 대미 투자 관련 일정을 차질 없이 밟아간다라는 계획이다라는 건데 제 생각에도 뭐 괜찮은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벌에 쏘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 관세 정책에 또 가장 크게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은 우리한테는 좋은 이 엔비디아가 이번 판결에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2월 말 부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2월 25일인가 26일인가 그럴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 목요일 돌아오는 주일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로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추가적인 내용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영상에서 바로바로 말씀드릴 거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30만원 꼭 남겨주시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호관세가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오고 나서요, 마이크론도 2%가 넘는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샌디스크도 5% 가까이 상승해주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부분들 때문에 월요일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갭상승으로 시작해서요 20만 전자를 트라이해줄 수 있을 정도의 상승 탄력이 나와주는 게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주세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런 상호관세라는 큰 변동성이 생기는 이런 빅 이벤트가 나오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내일은 야간 선물이 한 4.49% 올랐으니까 삼성전자도 충분히 3, 4% 이상은 올라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꼭 20만 전자 돌파할 수 있도록 댓글로 구독, 좋아요 30만 원 남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또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바로바로 올라가 주려면 사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악재가 있냐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없어요. 왜냐면 주말 사이에도 나온 좋은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죠. 삼성전자 1년 만에 글로벌 D램 1위를 드디어 다시 달아냈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 작년 4분기 D램 점유율 삼성전자가 36.6%, 하이닉스가 32.9%로 이번에 HBM을 이제 세계 최초로 양산 시작했잖아요. 이 HBM4를 앞세워서 1등 굳히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여기서 나온 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92년부터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세계 1위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25년도 1기에 하이닉스가 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되는 AI 칩 가장 주된 재료인 반도체 HBM4를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순위가 바뀌었었어요. 근데 다시 삼성전자가 1위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축하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HBM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파운드리 적자폭 축소도 되고, 그리고 HBM도 양산 들어가면서 기존의 레거시 메모리 D램도 너무나 좋아질 전망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악재 자체는 없어요. 다만 이제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어쩌면 장 자체가 눌릴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이 뭐냐 이거죠. 미국의 항모 두 척 전투기 120대 배치, 미국의 이 이란 공습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신경 쓰이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잇따라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저번 주에 이제 방산주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방산주들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제 이란 쪽에요.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 이후에 최대 규모, 역대 최고 규모의 공군과 이 해군력을요 이란 인근 지역에 집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후 통첩 합의를 보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이 대통령, 이 미국과 이란의 핵 갈등 일지 이 타임라인을 잠깐 보게 되면요, 이번에 핵 관련 합의 내용을 최대 열흘 안에 이 내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내용을 언급하고 나서 3일 안에 이렇게 공습을 감행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빠르면 뭐 돌아오는 주에 충분히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공습에 성공해서 단기적으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처럼 축출해서 데리고 갔듯이 M&A도 단기적으로도 정리되는 이런 시나리오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진짜 전면전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국제사회, 주식은 물론이고요, 경제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확률은 저도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누굽니까? 주식시장에 굉장히 민감한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랑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투심이요, 국장, 미장 가릴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리스크 회피 심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바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돌아오는 주에 나오죠. 한국 시간으로는 26일 목요일 새벽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이 반도체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기사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이제 6,000피를 앞둔 코스피가 엔비디아 실적과 이란에 대한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뭐 엔비디아 실적 너무 잘 나올 거예요. 매출의 총 이익률이 75% 안팎이라고 하는 정도면, 야, 이거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그동안에 이런 주식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근데 또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다들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AI에 대한 기준 자체가 이런 종목들이 호실적을 내고 시장의 예상치를 한참 상회하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부합 정도는, 본전치기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안 좋은 발표가 잇따라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야, 이거는 심각할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럴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이제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 있잖아요. 얘네도 실적 발표할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루 만에 17% 정도 가까이 하락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도요,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 아직도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개인분들의 투심이 삼성전자 빠졌다 하면 저가 매수가 진짜 쭉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혹여나 주가가 눌린다, 조정받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요, 요즘 특히나 이 개인분들 그리고 기관도 매수로 조금 돌린 느낌이에요. 수급 편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분들이야 워낙에 많이들 매수를 해주셨고, 기관도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은 물량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받았을 때 혹여나 놀라서 던지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죠. 이거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조정이 뭐 하루 이틀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물량을 놀라서 던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삼성전자의 매도 타점은 그러면 어디서 잡아야 되는가? 자, 이게 포인트겠죠.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30만원 한 번씩 적어주시고요. 내가 결국엔 삼성전자가 조정받아서 놀라서 던지는 게 아니면 올라갔을 때 잘 정리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소한 이 꼭지점에서 파는 건 사실 어렵고, 주식에 유명한 격언이 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 그래서 오늘은 이 어깨에 팔 수 있는 내용, 이런 기준들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는 월요일날 신고가 아마 다시 한번 갱신해 줄 거예요. 금요일에 코스피 야간 선물이 4.49%나 올랐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도 일제히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당연히 신고가 갱신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 20만 전자 바로 직행할 수 있는가? 라는 건데, 이 부분도 사실 걱정할 필요는 크게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삼성전자 이 증권사들의 이 목표 주가가 연이어서 상향돼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2월 13일에 대신증권에서 나온 건 24만원, KB증권 24만원, 뭐 교보증권 22만원, 기움증권 21만원, 디올투자 뭐 27만원. 일제히 줄지어서 목표 주가 상향하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건 뭐냐면, 최근에 그동안 이제 보수적인 일본의 증권사인 노무라에서도요, 저는 얘네가 29만 원을 불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남들이 다른 데서도 뭐 18만, 20만, 22만 전자 외칠 때 얘네가 혼자 보수적으로 16만 원 줬었거든요. 이런 보수적인 증권사에서도 29만 원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엔 증권사들이 이렇게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 바탕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라고 했을 땐 삼성전자 기대감으로 가나요? 26년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그동안엔 올라와 줬었지만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들 언급도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 D램에 대한 라인을 증설한다. 그렇게 되면은 D램의 가격이 결국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언급들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증설을 한다라는 게 하루 이틀, 뭐 한두 달 안에 결정되는 게 아니죠.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리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전수조사에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죠? 이 공급을 받고 있는 이 고객사들이 혹시나 램이나 D램이나 얘네를 과도하게 주문해서 꽁쳐놓고 있는 게 아닌가, 소위 말해서 꽁쳐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실수요를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실 예전에 2019년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이 수요가 너무 과대해지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모든 라인을 돌려서 이 D램, 반도체 쪽을 들여다봤을 때 얘네를 빨리 만들어야겠다라고 딱 돌려서 만들어놨더니 어떻게 됐죠? 공급 거부 사태가 나왔죠. 그렇다 보니까 D램이 내려가고 주가도 떨어지고 반도체 사이클 종료가 나왔었더라. 그래서 이전에 사례들을 토대로 학습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번에 상승 랠리를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길게, 예상하고 있는 기간보다도 더 길게 이 상승 랠리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 생각이 들죠.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들 많이 드실 겁니다.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그래서 딱 정리해드리자면 구독, 좋아요, 30만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추가 매수, 신규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시장 분위기 너무나 좋고요. 반도체 업황 너무 좋고, 그리고 관세 리스크도 적어도 악화될 일은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월요일 오전장에 바로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판단할 수 있는 이 단기간적인 지침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목요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죠. 이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요, 이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실적 발표의 결과를 보고 나서 행동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우리 선배님들은 삼성전자의 이 상승 랠리 그냥 즐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즐기시면서 가져가시되, 사실 근데 삼성전자가 끝없이 올라가지는 못하죠. 주당 뭐 100만 원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지금 당장은. 그래서 그러면 고점은 어디서 어떤 신호를 동반하면서 나올 수 있느냐, 이거인데 언젠가 분명 고점에 대한 신호들이 나올 겁니다. 신호가 나오고 분할로라도 내가 매도해야 되는 순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한 것들이 기준을 삼아 볼 수 있느냐, 이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보자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겠죠. 근데 요즘은 아시다시피요, 외국인들이 1월 달부터 꾸준히 차익 실현을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를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외국인들의 수급과는 관련 없이 사실 개인분들이랑 기관의 수급만으로도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지속된 상승 랠리를 즐기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줘야겠죠. 이게 첫 번째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료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BM4를 양산에 들어가면서 하이닉스를 제치고 다시 1위를 했다. 이런 내용들,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려오죠.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내용들, 이란의 공습이 어떻게 될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 코스피 증시 자체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 선물, 옵션 쪽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어떠한 방향을 결정하는지 이 여부도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는요, 이런 모든 시장의 차트, 기술적인 부분은 차트, 수급도 보고 재료도 보고 시장의 모든 요인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저번 단기 고점에 형성됐을 자리는 여기였습니다. 11월 달이었죠. 왜 그랬느냐? 그동안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와 주었던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11월 초에 10월 30일에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때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가 급증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단기 고점을 한번 찍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도 말로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안 믿으시니까 이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또 보여드려야겠죠. 자, 여기 화면 왼쪽에 잠깐 집중해서 보시면 핸드폰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거 왜 가져왔느냐? 항상 말로만 이 고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보내드렸다 라고 하면 안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단체 문자 메시지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는 거를 그냥 보낼 때 제 업무용 핸드폰에도 같이 보내기 때문에 그 내역 보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렸었는지 내역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5년 11월 3일이죠. 이때 삼성전자 매도가 11만원 부근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이때가 될 수 있겠죠. 오늘은 내용을 좀 집중해서 보기보다 날짜랑 이력들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7일 날도 삼성전자 매수가 97,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드렸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에서 보셨을 때가 이때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11월 25일 날 이렇게 삼성전자 99,000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는 비중적인 분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간단합니다. 이 화면 왼쪽에 있는 단체 문자처럼 혹여나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내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물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결국엔 또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최소 1시간은 또 잡아먹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성격상 빨리빨리 한다 해도 어쨌든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위주로는 이렇게 무료 단체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 도움이 좀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거든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삼성이라고만 보내주시게 되면 이 단체 문자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한 번씩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장 아시다시피 너무나 어렵죠. 우리 이제 개인분들께서 시간 내서 매일같이 차트를 확인하시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관세 발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용 확인하시기 너무 귀찮고 어려워요.
그래서 뭐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우리 선배님들께서 단체 문자 통해서 삼성전자가 매도를 해야 되는, 매도를 고민해봐야 되는 이런 구간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의견들 보내드려 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비중을 더 실어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다시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요,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30만 원만 한 번씩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010-9630-2563번으로 삼성 남겨주시면 됩니다. 시간 상관없이 문자는 언제든지 편하게 주셔도 되지만 전화는 저는 안 받고 있습니다. 전화 빼고 문자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직 영상 안 끝났습니다. 이어서 여기 후속주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께서는 결국에 삼성전자 중장기 포트예요. 그죠? 근데 또 우리가 이 주식을 하면 또 단기간에 재미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다닌단 말이죠. 근데 단기간에 종목이 재밌으려면 결국 쭉쭉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충분히 빼고도 노려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런 논리 없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죠. 그래서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면 내일 오전장에서라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황금손이 가져온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제로는요,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다시피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 인수를 했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삼성전자가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이 사이클이 오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이렇게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딱 종료가 되면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주가가 반토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하락이 생겼을까요? 주력이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삼성전자 입장에선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앞전에는 로봇 기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던 거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또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언급했듯이 올해 M&A는 전장이랑 로봇에서 일어나겠구나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 힌트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주요 인수합병 리스트에서 그 전에 인수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랑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작한 에이다스 사업, 전장 사업 얘네의 공통적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추후에 삼성전자의 이 장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혹시 어떤 기업일까요?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생각하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결국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건 로봇과 자동차의 완전 자율화, 즉 자율주행입니다. 근데 자율주행이 중요한 거면 머리에 들어가는 이 칩이 중요한 게 아닌가요? AI, 데이터, 프로그래밍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 머리에서 돌아가는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바탕으로 돌아가겠죠? 네, 맞습니다. 시각 정보, 즉 눈의 역할을 하는 여기 라이다에서 90%의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자율주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왜 중요한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 사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사실은 로봇의 완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에이다스 사업,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고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 사업을 인수하고 전장 사업도 인수하게 되면서 공통적으로 생긴 이 부족한 부분, 이런 공백 구간들을 메꿔줄 수 있는 이 기업이 인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말씀 더 드려보자면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을 진행 중에 있는 데다가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는 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냄새를 맡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아시다시피 이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찌라시 링크가 떴던 종목이 있었죠. 네, 맞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얘네 주가가 17,000원에 있던 게 인수한다라는 이런 내용만으로 얼마까지 갔습니까? 최근엔 78만원까지도 도달해 주었는데 무려 4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이다. 야, 대단한데? 라고 생각 정도 할 수 있죠. 왜냐면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가져가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보수적으로 딱 잘라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시세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배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 그렇냐?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혹여나 인수합병이 불발된다라고 하더라도요,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눈치챈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근거 없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한 300만원 10배가 달성하게 되면 얼마죠? 3천만원입니다. 이거 한 번씩 들고 공유 받으셔서 포트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려야겠죠.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삼성이라고만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소리 준비한 템베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면서 이뿐만이 아니라 앞전에 보여드렸던 이 단체 문자 통해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도 같이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삼성 보내셔서 한 번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저점에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야금야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좋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좀 종료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 아직도 안 보내신 분 계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30만원 남겨주시면서 010-9630-2563 뭐라고요? 삼성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목이 좀 아파서 제가 기운이 좀 없었는데 내일 영상에선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